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의 시간입니다. 매년 10월 첫째 주 일요일은 대한비뇨기과학회가 제정한 전립선 건강의 날입니다. 전립선 질환은 이 비뇨기계 질환 중 가장 흔한 남성 질환이고요. 또 전체 남성의 15에서 20%는 전립선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전립선 건강. 그래서 오늘은 이 전립선 비대증과 또 전립선 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방송 보시다가 전립선 질환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전화나 문자로 연락 주세요. 비뇨기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의 소개해 드릴게요. 이 명지병원 비뇨기과 김상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오늘 주제가 사실 저에게는 조금 말하기 부끄러운 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참 요즘 많이 들려오는 이 질환 이름이거든요. 바로 이 전립선 비대증인데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전립선 비대증이 사실 원래 이름은 양선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중년 이상 된 이 남성분들에게 흔하게 발병하는 질환이라고 하던데 심하면 이 소변 보기도 조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남자는 나이가 들면 전립선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 이것을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서 네. 소변이 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고 수면 중에 소변이 마려워 여러 번 소변을 보게 돼서 수면 부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증상이 심해지면 방광의 수축력이 소실되어 이런 상태가 되면 치료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변 보기가 힘들어져 소변줄을 갖고 계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계속 진행되는 신체적 상태이므로 완치보다는 지속적인 배뇨 상태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결국 이 전립선이 조금 커지면서 이 소변이 나가는 길을 눌러서 일으키는 질환이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도 이 나이가 들면서 생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에도 중년 이상의 남자들만 걸린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젊은 남성들에게는 발병하지 않는지 이 연령대별로의 이 발병률도 조금 궁금해요. 네, 그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일단 남자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호르몬 및 신경계 이상으로 이런 그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40대에서 약 40%, 60대에서 약 60%, 80대에서는 약 80%가 양성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0세 이하의 남성이 배뇨 증상을 호소한다면 네. 양성 전립선 비대증보다는 전립선염이나 기타 다른 방광 질환을 의심해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네, 이 외우기도 쉽게 40세 이하는 40%만,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또 60%, 80세 이상일 경우 80%라는 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젊은 분들이 뭐 배뇨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보다는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심해봐라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사실 이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나는 가장 큰 증상이 바로 이 소변과 관련된 거잖아요. 사실 이 소변은 참 참기가 힘든 생리 현상인데 일상생활 하기에도 참 불편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양선 전립선 대비증 치료를 해야 할 텐데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하여 환자가 얼마나 고통받고 불편함을 느끼느냐가 치료의 기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심하다면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환자의 상태와 약물 치료 혹은 수술적 치료에 대한 선호도, 기타 다른 전신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게 돼서 결정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에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계속 약을 드시는 것이 좋고 수술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 약물을 끊게 되거나 같은 약물을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효과가 더욱 우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더라도 전립선이 점차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 전립선 이 비대증이 완치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앞으로도 또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검진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만약 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데 그 증상이 좀 심하지 않고 또 병원을 직접 찾아가기는 조금 민망하고 창피하다 하셔서 병원 안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치료와 받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게 되면 소변 보기가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에는 소변을 보고 싶은데 소변을 보지 못하여 소변줄을 끼고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네. 수도 있습니다. 방광 기능이 소실되면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다시 방광 기능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소변줄을 끼고 생활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합병증 등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조금 창피하다고 치료를 미루면 나중에 일상생활에도 불편한 소변줄을 계속 달고 생활하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증상이 나타난다 싶으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적당한 진료 그리고 치료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CN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과 또 전립선 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010-8419-1110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세요. 비뇨기과 전문의가 바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 드립니다. 선생님, 저희가 예전에 이 남성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때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발기부전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이 혹시 양성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발기부전이 올 수도 있는지 이 연관성도 좀 궁금해요. 먼저 양성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립선 주변으로 발기에 작용하는 혈관과 신경들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과 신경은 전립선 바깥에 위치하기 때문에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 혈관과 신경들을 압박하거나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한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것은 노년기에 비슷한 시기에 이런 두 가지 질환 모두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양성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밤에 소변 보기도 불편하고 자주 깨게 된다면 아무래도 부부관계를 갖기도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네. 소변 줄기가 약해서 항상 불편하고 밤에 깨고 그렇게 되는 원인에 있어서 골반 안에 존재하는 근육 및 혈관, 기타 신경계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결국 양성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소변을 자주 보러 가거나 하면 이 원만한 부부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사실 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기 때문에 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도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점은 어떤가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로 사용되는 약 중에 알파 차단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네. 이런 약은 방광 경부 및 전립선 쪽에 근육을 이완시켜 주면서 소변 줄기가 세고 소변을 자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발기부전 치료제 역시 발기 조직인 해면체 내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발기를 유도하는 약으로서 이 두 가지 약제 모두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비뇨기과 의사와 상담하여 같이 복용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복용을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다른 합병증이나 또 다른 질환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복용하시기 전에는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민하시는 이 수많은 남성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중년 남성분들의 말할 수 없는 고민이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분들이 조금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실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이 생활 수칙들 몇 가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도한 음주와 성생활, 피로, 자극적인 음식 등 특히 담배 등도 모두 좋지가 않고요. 전립선의 충혈과 부종을 야기함으로써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랜 운전 및 앉아있는 직업 등은 소변을 오랫동안 참게 되면서 필요 이상으로 방광이 늘어나게 되면서 배뇨 기능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자역을 한 것은 말초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훨씬 이런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네. 저녁에는 커피나 술, 음료 등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에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이 술이나 담배 그리고 살찌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또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게 오랫동안 이 소변을 참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 바로바로 고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 남성 5명 중에 1명이 겪고 있는 질환이라고 하니까 그 심각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전립선 질환 중에 또 전립선 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성분들이 하시는 생각 중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전립선 비대증이 나중에 전립선 암이 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이시거든요. 이것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전립선 암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다른 질환입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및 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전립선 암은 악성 종양으로서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가지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전립선 암의 증상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비슷하고 증상이 없기는 하지만 네. 두 가지는 예후가 완전히 다르고요. 최근 우리나라도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전립선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전립선암의 발생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1년에 한 번가량 전립선암에 대한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질환이긴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CN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과 또 전립선 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010-8419-11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바로 주세요.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2904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좋은 음식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세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따로 연구되진 않았으나 전립선 암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네. 녹차나 콩으로 만든 음식들 그리고 라이코펜이라고 해서 토마토 종류. 아, 네. 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생으로 드시는 것도 상관없고요. 그런 종류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혹시 남편분이 전립선 건강으로 조금 앓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아내분들이 녹차 그리고 콩 또 토마토가 들어간 요리로 이 저녁 식사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시청자분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348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소변을 보시면 핏덩이가 조금씩 나온다고 합니다. 수술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이 수술 후에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어요. 네, 일단 수술을 받으신 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냐가 중요하고요. 네. 제 환자 같은 경우에도 대개는 일주일 이내에서는 어느 정도 혈류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하지만 한 달 정도까지는 핏덩이가 조금 나왔다가 깨끗하게 나왔다가 이런 게 반복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혈류가 아주 심각하다든가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가 뭔가 다른 게 있다면 수술 받으신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한 달이 넘도록 혈류가 보인다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만 그 전에 조금씩 혈류가 비치는 것은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다라는 말씀이시죠.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 전립선 암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서 5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검진을 받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립선 암 검사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전립선암 검사는 일반적으로 50대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가족력 있다던가 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전립선암의 과거력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40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족력이 없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 전립선 비대증처럼 젊은 분일 경우에는 전립선암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 모두 젊은 남성층보다는 50세 이상의 남성분들에게 흔하게 발병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50세 이상 남성분들이라면 1년에 한 번씩 꼭 놓치지 마시고 정기검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40세에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전립선 암도 유전성이 강한 질환인가요? 네, 전립선 암에도 유전성이 있습니다. 인종에 따라서 전립선 암의 발병률이 다르고요. 아시아인은 전립선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 흑인에 비하여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 전립선 암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립선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아버지 또는 아들이 전립선 암이 있다면 전립선 암의 위험도는 일반인에 비해서 약 2배가량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러한 유전적인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유전가는 전립선암은 전체 전립선암의 약 10% 정도로 생각되며 나머지 90%가량은 유전과는 관련이 없는 전립선암으로 생각됩니다. 요컨대 전립선암은 유전성은 있지만 유전성 전립선암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진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유전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계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버지 또 할아버지 남자 가족들 중에 이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면 조금 일찍 검진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6848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전립선 암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생활을 많이 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요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어떨까요? 전립선 암 환자라고 해서 성생활에 영향을 받는다든가 전혀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암 환자인데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이럴 필요가 전혀 네. 없으시고요. 건강하게 그냥 일상생활과 똑같이 그렇게 지내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오히려 이 암에 걸렸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생활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근데 앞서서 지금 이 전립선 비대증과 이 전립선 암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전립선과 관련된 질환이잖아요. 크게 이 두 질환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환인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를 해주세요. 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에 발생한 양성 종양이며 전립선암은 전립선에 생긴 악성 종양입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내부에서만 증식을 하게 되지만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서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전립선 암이 커지게 되면 주변 조직 및 다른 장기, 폐나 간 등 혹은 혈관이나 림프관, 뼈 등을 침범해서 전이를 일으켜서 매우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전립선 암의 경우는 다른 부위로 더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정기적인 검사가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부터는 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에 대해서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제가 대신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만이 요즘 원인이 되는 질환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 비만과 전립선 암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일단 비만하면 모든 질병이 생길 수가 있지만 네. 전립선 쪽만 보자면 전립선 암을 더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전립선 암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서는 비만에 의해서 더욱더 빨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 이 암을 생성하는 건 아니지만 암이 생기고 난 이후에 비만이신 분들은 더 빨리 이 병이 더 커진다라는 말씀이시죠. 적당한 식이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비만하지 않는 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시는 게 이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전립선 암 수술 후에 요실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고민들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진짠가요? 전이가 없는 국소 전립선암은 수술로서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하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요실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대부분 수술 후에 약 70%에서 80%가량은 요실금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신경 보존을 하는 새로운 수식이 개발되어 요실금의 발생률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후 요실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수술 후 발생하는 요실금은 항문을 조였다가 풀어주는 골반 근육 운동, 즉 케겔 운동을 함으로써 많이 네. 좋아질 수가 있고요.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최소한 1년가량은 기다려보는 것이 좋고 1년 후에는 약 90%가량에서 요실금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수술 후에 1년 정도의 기간까지는 요실금 때문에 고민이 조금 있으실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이 케겔 운동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정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수술을 선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 내시경으로 전립선 절제술을 받기도 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 전립선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이 전립선 암이 걸린다거나 하는 질환 안 생기는 건가요?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서 내시경 수술은 요도를 압박하고 있는 전립선 내부만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립선 암과는 남아있는 조직에서 전립선 암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전립선 비대증에서 제거하는 조직 외에 다른 조직에서 전립선 암이 더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립선 암 비대증에 대한 수술을 받으셨더라도 전립선 암에 대하여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전립선 제거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이 전립선 암과는 별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이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 하면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증상뿐만 아니라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라는 증상도 혹시 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하나의 증상이 될 수 있을까요? 중년 이후 배뇨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통틀어서 하부요로 증상이라고 합니다. 하부요로 증상은 방광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전립선 비대증의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은 전립선이 커져서 방광을 자극하면서 생기는 방광 자극 증상이거나 또는 방광 자체에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네. 것으로는 뭐 전립선 암이나 전립선 염 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신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 요즘 자전거를 참 많이 타는데 남자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전거가 전립선 건강에 안 좋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도 궁금해요. 자전거 운동 등의 해음부에 스트레스를 주는 운동은 전립선 염에 좋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할 때 혹은 일할 때 그 해음부 주위가 압박하게 되면 전립선염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는데요. 전립선염은 전립선암이나 양성 전립선 비대증과는 엄연히 다른 질환이고 네. 서로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립선염이 없는 건강한 성인 남성에서는 자전거 타기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자전거 탈 때 안장이 넓고 부드러운 것을 사용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 회음부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로 이 방석을 깔거나 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무리가 될 게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